첫 번째 연제는 피멜 호르몬 리프레시 테라피의 에피커시와 세이프티에 대해서 우리 의화여대 산부인과의 정경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오늘 주신 제목이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도 몇 년 전에 이제 산부인과 폐경학회에서 카디올로지 교수님 모시고 이런 같은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입장이 많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그날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가장 최대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근에 나와 있는 결과들을 중심으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를 저희가 잠깐 살펴보면 과거에는 정말 여성의 젊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만병통치약으로 에스트로겐이 이제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렸던 약이고, 그래서 이제 1988에 드디어는 이 오스테오포로시스로 FDA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이후에 오히려 카디악 프로텍션으로 이 약을 승인을 받고자 기존에 막 좋다고 나왔던 옵저베이셔널 스타디들의 결과들을 굳히기를 하려고 RCT를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WHI 2002년에 오히려 완전히 네거티브하게 릴리즈가 되면서 저희 이제 호르몬 치료에 대한 입장은 아주 쓰나미 같은 폭격을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의 20년 가까이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이제 스타디들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이런 WHI 결과가 나오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중심에는 항상 세이프티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브레스트 캔서고, 이게 이제 HRT를 할 때는 아픈 손가락 같은 경우인데요. 브레스트 캔서에 대한 이제 HRT 입장을 가장 최근에 란셋에 여기 보시면 일십, 백, 천만, 10만 명의 메타어널리시스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결과가 나오면서는 좀 토를 달기가 어려웠었는데, 보시면 2002년 WHI가 나오는 걸 기준으로 HRT에 대한 이제 이 호르몬을 사용하는 폐경 여성들이 이렇게 막 급증을 하다가 사실 이 결과 나오면서 이렇게 현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앞뒤의 스터디들을 봐도 대부분들 이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들이 결국 이제 브레스트 캔서로 진단을 받았을 때 호르몬의 복용력이 있는지가 한 절반 정도였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여기서 해보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히스테렉토미를 한 환자는 유테루스의 엔도메트리움을 프로텍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온리를 사용할 수 있고, 히스테렉토미를 하지 않은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 플러스 프로게스토겐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 이피 테라피가 에스트로겐 온리보다는 브레스트 캔서의 위험도가 높았고, 그리고 커런트 유저가 패스트 유저보다는 높았고, 그리고 듀레이션을 봤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오래 먹을수록 브레스트 캔서의 위험도는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40세부터 이제 69세에 이르기까지 5년 구간으로 연령을 구분했을 때는 아마 N수가 좀 작아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60세에서 69세에서 히스테렉토미 후에 에스트로겐 온리를 복용한 그룹에서만 브레스트 캔서의 위험도 증가가 없었고, 그 외에는 다 유의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에스트로겐의 종류가 컨주게이티드 익힌 에스트로겐이거나 혹은 에스트라디올 발러레이트이거나 이런 이제 레지멘의 차이에 따라서, 또 오랄로 복용을 하거나 트랜스더말로 루트를 바꿔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컴바인하는 프로게스틴 제제를 어떤 종류로 쓰던, 또 매일 쓰던 아니면 사이클릭하게 인터미턴트하게 쓰던 차이가 없이 사실 브레스트 캔서는 다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대신 실제 올드에이지에서 특히나 토피칼 바자이널 에스트로겐을 사용해서 제니토 유리너리 심텀의 릴리브나 이런 이제 국소요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바자이널 에스트로겐은 브레스트 캔서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르몬 치료 중에 앞서 이제 한 50% 정도의 환자들은 브레스트 캔서 환자를 진단받은 후에 호르몬의 복용력이 있었는데, 이 환자들이 주로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ER 포지티브 캔서였고, 덕탈보다 오히려 로블라 타입이었고, 로컬라이즈든지 스프레드인지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HRT를 하지 않은 네버 유저,
네버 유저에서는 BMI가 증가할수록 브레스트 캔서의 인시던스가 지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HRT를 한 환자들은 이 BMI 증가와 무관하게 브레스트 캔서는 증가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5년 사용했을 때, 10년 사용했을 때 이제 이렇게 더블링 되듯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는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버리지 웨이트에서 네버 유저도 이 50에서 69세 사이에 20년 동안의 브레스트 캔서 리스크 자체가 6.3%로 기본적인 이 데이터에서 증가하는 정도가 사실상은 다른 팩터들이랑 비교해 보면 즉 첫 출산을 요즘처럼 늦게 한다든가 댄스 브레스트라든가 아니면 오베시티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리스크에 비해서 아주 치명적으로 유의하기 높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 정도까지가 이제 현재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브레스트 캔서에 대한 부분들을 환자들이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저희가 HRT를 하게 되는 가장 우선적인 효과는 베이저모터 심텀에 대한 건데요. 베이저모터 심텀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RCT를 좀 메타 분석한 결과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HRT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베이저모터 심텀을 호소하는 환자라면 유의하게 어쨌든지 간에 호르몬을 사용했을 때는 가장 효과가 높게 베이저모터 심텀 즉 폐경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듀아비브 그거는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사용했을 때 사실상은 브레스트 캔서 위험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 프로게스테로겐 대신에 바제독시펜을 사용한 이제 조합이었는데 그게 지금 포장재의 문제 때문에 처방이 불가하지만 실제로는 이 조합으로 썼을 때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래서 이제 따로 처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합으로 사용을 했을 때가 베이저모터 심텀을 아주 효과적으로 좋아지게 하면서 디스컨티뉴에이션은 적었던 즉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메디컬 어떤 언더라인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더말로 사용을 해서 복용 대신에 바르는 타입으로 사용을 했을 때 더 세이프티 면에서 이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해도 이 베이저모터 심텀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그 외에 비호르몬 요법들은 사실상은 그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이라서 실제 효과 면에서는 베이저모터 심텀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에스트로겐에 비해서 프로게스테론은 이후에도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실제 이 트롬보 엠볼리즘 면에서 거의 리스크를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게스테론 제제는 저희가 인트라유테라인 디바이스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러면 인트라유테라인 디바이스로 프로게스테론 제제는 잘 사용을 하고 그리고 트랜스더말 에스트로겐을 사용하고 이런 이제 세이프티 면에서 좀 더 페이버러블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이후에 비뇨의학과 강의가 또 있더라고요. 네. 남성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주면 오래 산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을 주면 더 오래 살더라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호르몬 치료에 대한 스터디들의 결과를 보면 모탈리티 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부터 RCT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봤을 때 호르몬 치료를 했던 그룹에서 다 이제 1 이하로 모탈리티가 감소하는 리덕션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들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평균 수명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를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니 좀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 HRT 면에서는 사실 이게 WHI가 2002년에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특히나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었고요. 근데 이제 2005년에 사이언스에 이런 타이밍 하이포테시스가 실리면서 사실 HRT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저희가 처방이 가능해졌던 것 같습니다. 즉,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이미 형성이 된 올드 에이지에서는 즉 WHI의 결과 그 대상이 된 환자들이 거의 평균 연령이 60세였거든요.
그런 언더라인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더 네거티브한 효과가 있었지만 오히려 폐경이 되자마자 그 건강한 여성의 혈관에서는 베니피셜한 이펙트들이 있어서 이 에스트로겐 자체에 코로나리 아테리를 더 딜라테이션 시키고 어클루전을 프리벤션 한다면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진행을 좀 더 늦출 수 있고,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 추후의 분석들은 오히려 HRT를 했던 환자들이 더 카디악 데스가 적었던 것으로 결과가 분석이 다시 되었고요. 그 배경으로 최근에 나오는 결과들을 추가해 보면 이제 새로운 임상의 결과들이 이 메나포즈가 되자마자 직후부터 HRT를 했던 그룹에서 오히려 카디악 데스가 이제 적었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이 데니시 멀티센터 트라이얼은 오스테오포로시스의 효과를 입증하려고 사실은 디자인을 했던 그런 HRT에 대한 연구 결과고요. 그 결과에서 보니까 이 HRT를 오스테오포로시스 때문에 이제 썼던 HRT 그룹에서 오히려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이나 하펠리어 데스가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결과가 보여주어서 아마 이제 이게 타이밍 하이포세시스의 에비던스에 해당이 되는 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디악 베니핏에 대해서 이제 요즘은 제시가 되면서,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어큐트하게 호르몬을 중지했을 때 그때는 더 카디악 이벤트가 높아져서 이전의 결과들에 대한 재분석들도 그런 점들에 대한 우려를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펑션 면에서는 HRT를 했을 때 이전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들은 코그니티브 펑션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출발을 했지만 RCT 결과들은 여러 가지 이제 혼재된 결과들로 나오고 WHI의 메모리 스터디에서는 오히려 디멘치아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코그니티브 아웃컴이 나빴다는 결과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도 앞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와 마찬가지로 이제 얼리와 레이트가 다를 거라는 크리티컬 하이포세시스가 윈도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코그니션 면에서는 아직은 결과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프레시브 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에마스 포지션에서 이제 저희가 폐경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신력이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고요. 페리메나포우즈나 포스트 메나포우즈 여성에서는 사실상 이 디프레시브 심텀이 7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물론 이 중에서 뭐 HRT를 해보면서 실제로는 이 디프레시브 에피소드가 굉장히 시비어해서 어떤 수이사이달 아이디에이션이 있거나 이럴 때는 신경정신과로 트랜스퍼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당히 마일드나 모더리트한 디프레시브 심텀에 있어서 HRT를 했을 때 호전되는, 그래서 대부분들은 어떤 호르몬 치료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아니라면 이 페리메나포우즈와 포스트 메나포우즈에서 디프레시브 심텀과 또 베이저모터 심텀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에서 HRT가 하나의 이제 선택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7년에 아메리칸 엔도크리놀로지에서는 이제 입장 발표를, 그러면 이 HRT에 대해서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와 그리고 환자의 연령과 그리고 실제 폐경이 언제 됐는지에 따라서 리스크를 따져서 그 레코멘데이션은 처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처방을 결정할 때 레지멘은 트랜스 오랄보다는, 경구보다는 트랜스 더말이 좀 더 이제 페이버러블 할 수가 있고, 안전성 면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고를 때는 선택적으로는 마이크로나이즈드 프로게스테론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HRT가 이제 주로 앞서 베이저모터 심텀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이 베이저모터 심텀이 상당히 오랫동안 뭐 10년 이상 가거나 심지어는 뭐 85세 이상의 올드에이지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를 하는 것처럼, 퍼시스턴트한 베이저모터 심텀 또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항상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오스테오포로시스에 대한 프리벤션에 있어서의 장점들을 따졌을 때 어떻게 이 처방을 이어갈지를 결정하는데, 이전에 사실상은 올드에이지, 폐경이 된 지 10년 이후 또 60세 이상에서의 금기 조항이 그래서 없어져서 2017년도에서는 이건 이제 북미 폐경학회인데 여기서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단 올드에이지로 갔을 때는 무조건 루틴리 디스컨티뉴이션을 하지는 말고 실제 이러한 장단점들을 따져가지고 더 지속을 할지
아니면은 중지를 할지를 재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포지션이 다시 발표가 되었고요. 2018년도에 이제 나이스 패스웨이에서는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에스트로겐만 사용하는 경우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브레스트 캔서 면에서는 좀 더 안전할 것이고, 그리고 이 HRT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중지하게 되면 브레스트 캔서의 리스크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물론 프랙처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디멘치아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올드에이지에서 머슬 매스나 스트렝스의 증가는 상당히 중요한 라이프 퀄리티의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여전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자꾸 추가되고 이전에 나왔던 WHI의 결과들도 다시 재분석이 돼서 릴리즈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환자를 이러한 최근의 결과들까지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해서 그 이득과 또 리스크를 따져서 개개인적으로 처방을 정하시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